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뭐예요? 동업계약의 이제 천국과 지옥. 잘 냈을 때의 동업계약서, 동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샘플을 통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동업계약서를 지금 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제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여기에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5가지가 다 들어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계약서 한번 이렇게 우선 어디 봅시다. 동업계약에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업계약 체결하는 주체 그리고 하게 되는 사업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들어가 있어요. 동업자 땡땡땡을 갑이라고 하고 동업자 땡땡땡을 을이라고 칭한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에 땡땡땡 뒤에 땡땡땡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특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이나 주소도 같이 넣어요. 이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동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그럼 사업장 소재지 어디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한 데가 되겠죠. 법인 설립 안 하시고 사업자 등록만 하시는 거면 상호가 이제 사업자 등록하신 상호가 들어갈 거고, 업태도 사업자 등록증하고 일치하게 쓰시고 종목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그것까지는 잘 된 것 같아요. 2조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쓰셨는데 여기에는 투자 및 업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걸 투자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그리고 그때 그러면 나중에 손익분배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이제 중요하게 먼저 생각할 부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본 동업에 필요한 동업자금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걸로 하고, 각자 이 사업을 위해서 갑이 보유한 사업설비와 갑의 노력을 투입하고 을의 사업설비와 을의 노력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뭐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은 둘 다 없으시니까. 보통은 투자 금액이 있으시면 한 분이 이제 투자 금액을 언제까지 넣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분 다 여기선 투자 금액이 없으니까 그 조항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이익 분배 방법과 비율이 있는데 이익 분배에 대해서는 동업과 관련하여 동업자 갑과 을은 매월 말일에 영업사항을 월말 결산하기로 하며 본 영업장의 영업이익은 갑과 을이 각각 반반씩 분배하여 나누기로 한다 돼 있는데, 자, 이 조항은 엄청나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 조항입니다. 자, 영업사항이 뭔가요? 영업사항을 월말 결산하기로 한다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해요. 영업을 월말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총 매출액을 월말 결산한다도 아니고 우리가 매출로 잡는 게 뭔지부터 써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매출한 걸 예를 들면 촬영하셔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수익도 다른 수익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편집해서 얻게 된 수익, 뭐 광고나 뭐 이런 거 수주 받으신 수익 그런 걸 다 이제 나열을 하셔가지고 정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산은 누가 해서 공유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어야 돼요. 공유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없으면 거기서 그달 발생된 비용을 다 결산해서 공제해야 되겠죠. 남은 금액이 영업이익이고 그 영업이익을 언제 나누냐? 누가 나눠주냐?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거 누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도 안 써 있어요.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둘 중에 한 분이 제대로 분배를 안 하잖아요? 분배를 안 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 이제 통장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아, 나중에 이제 조금 썼다가 다시 채워넣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썼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누적되면 금액 빵꾸가 생기는 게 생기고 그럼 서로 신뢰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조금씩 금이 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굉장히 이 조항을 좀 철저하게 해두셔야 돼요. 누가 관리를 할 거고, 그리고 누가 돈을 언제까지 입금할 건지, 수익 배분을 할 건지, 만약에 수익이 매월 배분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규정하셔야 되고, 종업원의 모집 선발 유지에 관한 사항. 뭐 종업원은 합의해서 정한다. 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도 써두시면 더 좋은데, 사실 뭐 종업원 때문에 크게 분쟁이 생기진 않을 것 같고 항상 수익 분배 정산 이게 제일 크죠. 재료 등 구매 결정에 관한 사항.
요것은 공동으로 구매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한편을 일임하여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통장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을 사용할지 그것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이걸 구매를 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구매해서 증빙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사기로 했으면 상관없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산 다음에 이걸 왜 이런 걸 이만큼의 금액을 주고 샀어 이런 게 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지출 증빙엔 200만 원이 써 있으면 한 사람은 왜 100만 원을 더 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등 구매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다. 되게 깝깝하죠. 웹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공동 계약서가 실제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작성해야 될 부분들 많겠네요. 되게 많죠. 인터넷에 있는 거는 사실 그냥 샘플이고 그거는 이제 변호사한테 가져가면 당연히 변호사가 그 사업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통 양식이잖아요. 무슨 사업에 관련된 건지도 안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에 맞게 각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계약서는 다 수정이 돼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내용만 그냥 넣은 거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아예 여긴 손해배상 조항이 없거든요. 둘 중에 한 분이 둘 다 열심히 하시면 괜찮은데 두 분이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3명,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놀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 열받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얘를 이 동업관계에서 이제 뭔가 해지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이제 규정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해지는 동업약정을 해지하는 건 해지할 사유로 쓰면 되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금 없으니까 만약에 일방이 특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넣을 수 있죠. 그걸 위약금 조항이라고도 해요. 동업계약서를 제가 보고 참 이렇게 허술하게 쓰시다니. 구독! 좋아요. 여기 주소랑 이런 거 다 쓰셔야 돼요. 생년월일. 해당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약정했다는 거 입증하기 위해서 이름, 생년월일 뭐 쓰시고 주소, 도장 서명 하시고 더 잘 하려면 공증할 수도 있고 인감증명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